내주이소. 함께 목소리를 내주이소. 자, 국제뉴스를 좀 살펴드리겠습니다. 황기식의 국제시장, 동아대 국제전문대학원 황기식 교수 스튜디오에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야, 이게 굉장히 좀 이례적인 일이 있었습니다. 유엔이 한국의 지위를 개발도상국에서 선진국으로 격상을 시킨다. 예? 유엔 역사상이 최초라고요? 그렇습니다. 쾌거라고 해야겠죠. 예. 최근에 분위기가 참 좋았잖아요. 그렇죠. 예, 세계 10위권 경제 규모를 계속 코로나 상황 속에서도 유지하고 있다라는 그런 발표하고 또 최근에 그 G7 정상회의에 네. 초대돼서 참석을 했지 않습니까? 그 저는 어느 정도는 예상을 했었습니다. 그 지난 주말에 스위스 제네바에서 유엔 본부에서 그 해당 회의가 개최됐거든요. 정확하게 말씀드리면은 유엔 무역 개발 회의입니다. 이게 선진국으로 볼 거냐 아니면 개도국으로 볼 거냐. 이 선진국 개도국 무역을 조정하는 그런 회의인데 예. 저희들 용어로는 그 엉크타드라고 합니다. UNCTAD인데 엉크타드에서 결정을 이게 선진국으로 하는 분위기가 형성이 됐겠다 했는데 딱 전격적으로 발표를 하더라고요. 한국은 기존에 자세히 말씀드리면은 A 그룹에 속해 있었습니다. 아시아, 아프리카 개도국들이 대부분 있는 아시아, 아프리카 개도국 그룹 A 그룹이었는데 예. B 그룹으로 승격한다라고 발표를 했거든요. B 그룹은 소위 그 선진국 그룹입니다. 미국하고 독일, 일본, 영국, 프랑스 등이 포함되어 있는 B 그룹으로 승격한다. 그리고 그것도 만장일치로 승인을 했다라고 발표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 이제 B 그룹은 한국까지 포함해서 유엔 선진국 그룹이죠. 32개국이 됐습니다. 그 숫자로 본다면은 한국은 진작 거기에 포함됐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이제 또 쾌거라는 것이 사실 얼마 전에 우리 OECD 경제협력개발기구에서 한국이 최초로 원조를 받는 나라에서 원조를 주는 나라 최초로 바뀐 나라라고 발표가 있었거든요. 예. 거기에 따라 이제 OECD에서 최초였다 그랬는데 유엔에서도 최초로 개도국 그룹에서 선진국 그룹으로 승격된 최초의 나라가 됐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제가요 이런 분위기 때문에 그러는 건지 해외에 그 한국학이 개설되어 있는 대학들 많이 있지 않습니까? 네. 북미에도 있고 유럽에도 있고 그 세계 한국학 개설 대학들의 현황하고 어느 정도 운영이 되고 있는지를 한번 논의하는 회의에 간 적이 있었거든요. 얼마 안 됐습니다. 그런데 거기서 제가 깜짝 놀란 게 그 한국어과 개설이 최근에 그 대학들이 과거에는 지원자를 모집하기가 힘들고 뭐 이런 게 많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최근에는 너무 경쟁률이 심해져 가지고 어떤 학생을 뽑아야 될지 모르겠다라는 그런 보고가 있었어요. 제가 하나 메모를 갖고 왔는데 프랑스에는 이제 한국어과 개설된 대학이 7개 대학이 있거든요. 네. 거기에 2021년도 올해 입시 경쟁률이 어느 정도라고 생각하십니까? 글쎄요. 평균 28대 1입니다. 28대 1. 와, 28대 1이요? 예, 그 보르도 대학 같은 경우에는 한국어 학과가 40명이 정원인데 2021년도에 1,100명이 지원을 했습니다. 와. 그럼 얼핏 잡아도 30대 1이 넘잖아요. 예. 그래서 이런 그 한국의 최근의 국제적인 위상이 상당히 많이 업그레이드 됐다. 그렇게 볼 수가 있고 아침에 좀 기분이 좀 이렇게 상쾌하셔도 좋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 원래 아시아 아프리카 개도국 그룹에 속해 있었던 나라들도 상당히 축하의 메시지를 보내주고 있어요. 주 유엔의 그 파키스탄 대사가 제일 먼저 발표를 했는데 한국의 그 선진국 그룹 승격은 원래 속해 있었던 우리 아시아 아프리카 그룹에게도 너무 자랑스러운 일이다. 근데 한국은 앞으로 요 그룹과 그룹 사이에 조정자 역할을 잘 해주시길 바란다. 이건 중요한 말인 것 같아요. 그렇죠. 특히 선진국 그룹하고 개도국 그룹의 사이에 과교 역할을 잘 해주기 바란다. 그런데 저는요, 이거 국제 관계 이 통상 이 전문하는 연구자로서 한 가지 그냥 100% 박수만 칠 수는 없는 것이 한번 또 생각을 해봐야 되는 것이 그 동안에 개도국으로서 받았던 혜택 같은 것들이 있거든요. 그런데 선진국 그룹으로 속해짐으로써 그 개도국으로서 받았던 여러 가지 관세 혜택이라든지 이런 혜택에서 완전히 제외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미국이 그동안 계속해서 트럼프 정부 시절에도 마찬가지였는데 불만을 표출했던 것이 한국은 모든 조건에서도 다 선진국 그룹에 빨리 들어왔어야 되는 건데 계속해서 개도국 그룹에 남아 있으면서 무역에 있어서 받을 수 있는 혜택은 다 받았다. 관세 혜택, 보조금 혜택 이런 거 다 받았는데 그 가장 지금 우려가 되는 것이 농업이거든요. 예. 농업은 여러 가지 혜택을 많이 받고 있거든요. 근데 이게 선진국 그룹에 되면 우리가 이제 대비를 해야 됩니다. 예.
그런데 그만큼 뭐 우리가 대비가 안 돼 있느냐, 예, 대비를 또 많이 지금까지 해왔고 그리고 충분히 잘 버텨내리라는 생각이 듭니다. 야, 이거 근데 굉장히 자랑스러운 일이에요. 네, 일단은 네. 그렇습니다. 예. 뭐 선진국 언제 되냐고 내가 노래를 부르던 사람들이 우리는 안 많습니까? 맨날 중진국이다, 예. 개발도상국이다, 뭐 석유 한 방울 안 나온다 시작하잖아요. 네. 근데 이제 우리 선진국입니다, 여러분. 네, 예. 선진국 국민다운 마인드로 선진국이에요. 예. 다음 소식 전하겠습니다. 아, 진짜 세계 각국의 코로나 재확산이 참 문제인데 이제 러시아에 하루 사망자가 700명이나 나오고 예. 아, 이제 러시아 같은 경우에 좀 방역 지침을 잘 안 지키기도 하고 백신 접종률이 낮다면서요. 그렇습니다. 그것이 이제 주요 원인입니다. 지난 주말 3일에 러시아 지금 발표를 봤거든요. 사망자 수가 정확하게 697명이더라고요. 그 700명인데 이전의 기록을 갱신했습니다. 이전 기록은 680명이었는데 그걸 돌파해버렸습니다. 예, 예. 근데 그 화면에 이렇게 해외 화면도 보고 뭐 BBC 뉴스라든지 이런 것도 보고 이러는데 계속해서 러시아 위기라고 이게 나오더라고요. 근데 화면에 나오는 거 보면은 주로 이제 수도의 상트페테르부르크에 번화가를 비춰주는데 네. 거기에 마스크 쓴 사람이 거의 없어요. 한국 모습하고는 달라요. 예, 예. 그래서 예. 아, 제가 유심히 봤어요. 아유, 저거 방역 지침 안 지키는구나. 그렇게 생각했는데 사망자 수가 저렇게 나오더라고요. 그 하루 또 신규 확진자 수도 2만 4천 명이 넘어가기 때문에 이거 많다고 봐야 되거든요. 연일 계속해서 2만 명 이상 나오고 있습니다. 이유는 뭐냐? 방역 지침 어긴 사람이 너무 많고요. 말씀하셨지만. 그리고 전염력이 강한 인도발 있잖아요. 델타 변이 바이러스. 예, 예. 이게 효과가 확산이 상당히 크거든요. 그다음에 백신 접종률이 너무 낮아요. 인구가 지금 1억 5천만 명 되는데 러시아 인구가 접종 완료한 인구가 11% 정도밖에 안 되거든요. 너무 낮다고 봐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지금 앞으로가 더 큰 문제라고 봐야 되고 그리고 왜 저렇게 방역 지침을 안 지키고 백신도 저렇게 안 맞나 잘 예. 모르겠는데 아까 저 자꾸 프랑스 얘기를 드리는데 프랑스 사례도 아직까지 성인들에게 이 여론 조사를 해봐도 4명 중에 1명은 백신 물량이 모자라서 안 맞는 게 아니고 나는 백신 안 맞지 맞겠다고 않겠다. 대답하는 예.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예, 또 백신 예. 맞아야죠. 왜 그런지는 참그 제가 드릴 말씀은 아닙니다만 아, 이 방언 터질 뻔했네요. 예, 방송 중에. 예, 예. 네, 참 이 양반이 일본 올림픽 코앞에 두고는 일본도 지금 네네. 여기는 백신 물량이 부족해요. 맞겠다는데 또 거꾸로 분량이 부족해서 예. 각 지자체에서 맞겠다는 사람들 예약을 많이 받아놨는데 물량이 부족하니까 지자체가 쏘리 하면서 예약 접수를 더 이상 안 받는 사례가 벌어지고 있습니다. 네, 네. 지금 오사카시도 마찬가지고요. 고베, 지바 전부 우리가 알만한 그런 지자체에서 전부 예약 중단 발표를 했습니다. 즉 백신 공급량을 백신 공급량이 수요를 못 따라가는 네. 것이죠. 이러다가 일본이 지금 올림픽 기간 중에 비상 사태를 선포할 수도 있습니다. 아이고. 아, 충분히 그럴 수도 있죠. 네. 근데 저는 러시아가 백신 제일 먼저 개발했거든요. 그러니까. 파이자나 모더나 뭐 아스트라제네카 나오기도 전에 뭐 한 두세 달 스푸트니크 V. 예. 근데 11%에 불과하다고 하는데 이 정도라면 약효가 이게 나타나지 않는 거 아닌가? 약간 그런 느낌도 없지 않아서 뭐 어쨌든 근데 지금 이제 백신이 워낙 부족하니까 이 개도국에서 본인들이 직접 백신을 이제 만들어요. 대표적으로 이제 쿠바, 이란, 터키 뭐 이런 데가 있는데 근데 이게 효과가 뭐 FDA는 뭐 둘째 치더라도 임상은 좀 제대로 해야 되는 거 아닌가 여러 가지 논란이 있을 수밖에 없겠네요, 그죠? 맞습니다. 이해되는 부분도 있습니다. 특히 그 백신을 구하기 어려우니까 또 미국 경제 제재 대상인 국가들은 지금 아무래도 백신을 해외에서 구입해 오기가 쉽지가 네. 않거든요. 그래서 그러면 우리가 만들어야겠다. 그런데 그 결론은 정말로 대박 나거나 아니면 망신이거나 네네. 둘 중에 하나입니다. 그 지금 대표적으로 그 앞장서서 토종 백신 만드는 나라가 쿠바이지 않습니까? 네. 네네. 쿠바는 벌써 이름까지 다 붙여갖고 압달라라는 이름까지 붙여가지고 예. 3.3 시험 다 끝내고 이거는 2회가 아니고 3회 접종까지 다 해보니까 92% 예방 효과가 있다고 발표를 했거든요. 네. 그러니까 뉴욕 타임즈가 이 수치를 믿는다면은 쿠바의 압달라 백신은 세계에서 가장 안전하고 효과적인 백신이다 이렇게 발표를 했습니다. 네네. 물론 거기에 대해서는 그 말 그대로를 받아들이는 건 아니고요. 근데 이란도 경제 제재 대상 네. 국가잖아요. 네, 예. 이란이 그 쿠바하고 손을 잡고 공동 개발해서 이란 파스테르 백신을 만들었거든요. 이것도 긴급 승인을 했고 이거는 2호 백신이에요. 벌써 2호 토종 백신이에요. 예, 예. 1호는 지난달에 토종 백신 코비란을 만들어갖고 벌써 하메이니 이란 최고 지도자가 그걸 맞았습니다. 네. 코비란 그 토종 백신을 맞고 난 다음에 앞으로 나는 우리 국민들은 외제 백신은 절대 안 맞고 예. 토종 백신만 맞을 것이다. 이렇게 발표를 했거든요. 터키도 마찬가지고 3상 실험 중이고
브라질도 마찬가지고 인도도 자이코브 D 백신도 토종 백신이거든요. 다 해서 이제 국가 승인 중인데 우리 남은 것은 세계보건기구 WHO가 과연 승인할 거냐 그잖아요. 예, 예. 네. 세계 그 WHO 기준을 찾아보면은 아무리 안 돼도 최소 50% 이상은 돼야 승인하는 거거든요. 네, 네. 근데 아직 그 승인을 안 하고 있고 그리고 거기에 승인 다 받았다고 하더라도 다 안전한 건 아니거든요. 안심한 건 아니고 뭐 하나만 딱 찍어서 얘기하기 그렇습니다만은 중국의 시노백 백신 같은 경우에도 네, 지금 승인을 받았지만 네. 이게 좀 논란 중이거든요. 인도네시아나 몽골은 대부분 다 이 시노백 백신을 접종을 했지 않습니까? 그렇죠. 90% 이상. 여기에 계속해서 돌파 감염이 이루어지고 있으니까 이 백신 효능에 대해서도 인정을 받았다고 하더라도 이게 더 지켜봐야 된다. 네. 백신은 구하기가 원체 어려우니까 이렇게 할 수밖에 없는 게 참 안타깝기도 하고 그러네요. 다음 이제 정말 기후 위기 했더니 미국, 캐나다, 중동 지역에 50도 가까이 되는 뭐 불볕더위가 기승을 부려갖고 막 수백 명이 사망하고 그러더라고요. 그렇습니다. 중동의 이란은 원래 더운 나라고 이란, 예, 이라크는 그 이라크에서 지금 52도까지 그 기온을 기록했거든요. 네, 네. 네. 이거는 그 이해는 할 수 있고 또 준비가 되어 있는 나라라고 봐야 됩니다. 근데 미국하고 캐나다 북미 지역 같은 경우에는 원래 더운 나라는 아니에요. 특히 그 바닷가 인접해 있는 주들은 네네. 기온이 그렇게 올라가는 나라가 지역이 아니거든요. 예, 예. 근데 캐나다가 벌써 지금 한 지난달 25일부터 한 열흘 넘게 40도 넘는 불볕더위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게 상당히 이례적이거든요. 네. 그래서 그러니까 브리티시 콜롬비아 한 주에서만 720명이 돌연사를 했습니다. 이 720명이 전부 더위 때문에 사망했다고 볼 수는 없지만 네. 어쨌거나 통상적인 발생 사망자 수의 3배를 훨씬 넘어가고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 안 더운 나라, 원래 안 더운 지역은 에어컨이나 냉방 장치가 없습니다. 그리고 이 정도 폭염이 갑자기 이렇게 이상 폭염이 생기면은 사망자 수가 막 늘어나요. 네. 특히 그렇죠. 노년층에서. 예, 예. 제가 그 박사 유학을 했던 영국도 크게 더운 나라가 아니었거든요. 그렇죠, 네. 그렇죠. 근데 한 30도 가까이 이렇게 조금 넘어가는 오늘은 진짜 더운 날이네 이례적이다 생각했는데 완전히 난리가 났던 적이 있어요. 에어컨이나 차량이나 집에 에어컨 같은 게 없으니까 그렇죠. 원래 그런 나라가 아니니까 막 당황을 하고 사망자 수가 나오더라고요. 네. 그래서 이런 만약 캐나다 같은 북미 지역에서 40도가 넘는다 그러면은 이런 사망자는 생각해 볼 수 있는 거거든요. 네. 네, 네. 미국도 마찬가지고요. 오리건 얼마 워싱턴. 전에 대만이랑 태국에서 뭐 영하권의 기온이 나오면서 동사자가 네네. 수출했다. 뭐 이런 거 똑같아요. 맞습니다. 네, 똑같은 거예요. 예. 마지막 소식은 일본의 이제 반도체 소재 수출 규제 3년째인데 아사히 신문이 오히려 일본 기업만 손해를 봤다. 이거 너무 어리석은 전략이었다. 이렇게 예. 비판을 했네요. 칼럼인데 김영 칼럼이더라고요. 지난 주말에 3일째 칼럼인데 제가 꼼꼼히 읽어봤습니다. 그래서 한국이 오히려 승자다. 한국은 국산화, 부품 국산화, 공급망 다변화에 너무 성공을 해서 일본으로부터 핵심 소재를 수입하는 것도 얼마 되지 않고 예, 예. 너무나 성공적으로 자체 부품을 다 했다. 음. 한국 기업이 거꾸로 오히려 이제는 일본 기업을 동정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예. 너희들 괜찮냐 이렇게. 그리고 징용 판결 배상금과 비교도 안 되게 일본 기업이 손실을 너무 크게 네. 입었다. 그런데 가장 큰 우려와 가장 큰 문제는 향후에 앞으로도 일본 정부의 입장이 달라질 것이 없다는 것이 가장 큰 우려이다. 예, 그래서일까요? 뭐 일본 정부도 그냥 계속 유지하겠다. 네. 네,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그래서 오히려 지금 소재 부품 장비 업체들 같은 경우에는 지금 막 개발해가지고 상용화시키고 있는데 이거 혹시라도 풀리지 않을까 지금 걱정했는데 오히려 다행이다. 내부적으로 그러니까. 그러고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네, 하여튼 뭐. 일본 반도체 소재 수출 규제 처음 했을 때는 정말 너무너무 우리 무슨 큰일 날 것처럼 했는데 오히려 전화위복이 돼서 우리 국민들 입장에서는 참 반갑고 좋은 진짜 소식이지. 대한민국 대단합니다. 예. 오늘 유엔에서 우리 선진국이래요. 선진국 교수님. 네. 자, 동아대 국제전문대학원 황기식 교수였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오늘 기분 좋은 소식